반갑습니다. 자기력 자성재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그네틱 다이폴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자성재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전기장은 전기력과 방향이 같은데 자기력은 자기장과 방향이 다르다. 이를 잘 이용하면 회전력을 발생할 수 있다. 회전력은 토크죠. 그래서 모토 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 모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전자기학에서 토크는 약간씩이 다르죠. 물리에서는 T는 R, 외적 F, 반경과 회전 반경과 힘을 외적한 것이 토크인데,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마그네틱 모멘트 M과 자기장을 외적한 걸로 표현합니다. 이 식이 더 편리하고 아주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토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매질내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자기력에 대해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학습할 차례입니다. 자, 학습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기장에서 분국을 배웠죠. 분국. 일렉트릭 다이폴이 모여있는 게 분국이죠. 자기장에 대해서는 마그네틱 다이폴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자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화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자석화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자화가 크다는 것은 자석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8.4절이고요. 자석물질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핵과 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전자는 체외곽 전자입니다. 체외곽 전자가 핵 주변을 돈다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전하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전하의 움직임은 루프를 형성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하의 회전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자, 이걸 정의하는 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하에 의한 전류, 그리고 이 면적 S, 그거의 수직인 방향을 갖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정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원자 하나에 대해서 이런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 자기장이 없어요. 그리고 원자가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원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 아니라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겠죠. 여기에는 M2라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 M1에 의해서 자기장 B1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 B1과 이 M2의 외적이 뭐가 되죠? 토크가 되겠죠. 그러면 이 M2에 작용하는, 이 두 번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작용하는 토크 T2는 M2와 B1의 외적으로 표현된다. 자, 마찬가지로 M2에 의해서 B2라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과 M1의 외적,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토크는 M1 외적 B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원자별로 서로 영향을 주니까 각각의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만약 외부 자기장이 없다면 원자들은 제각각 배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힘이 벡터 썸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이것들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의 합 서메이션인 자화값은 0이 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제각각 서로 원자들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적 내에서 생기는 자화량은 없어진다. 자, 근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있다면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뭔가 배치가 되겠죠. 회전력이 발생해서 회전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자,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자, 회전력이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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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해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의 M1, M2, M3, M4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방향을 가르칠 테니까 이것들의 총합은 어떤 값을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자석 물질은 외부 자기장이 유무에 따라서 분리하고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각각의 온자가 특정 위치에 있다면 이것들 간의 토크를 계산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총합은 0이 된다.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총합은 0이 된다.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발생하면 뭔가 이것들이 각각 토크를 작용할 테니까 이거에 의해서 뭔가 자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때 서로 간의 영향은 보통 작으니까 무시하고 외부 자기장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자 하나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M은 어느 위치든 정의할 수 있겠죠. M. 요 점에서도 M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토크를 계산해야 되니까 토크에 대한 식, 자 M과 자기장 B에 대한 외적으로 표현되는 토크를 구해야 되는데 M은 쉽게 구합니다. M은 자 면적이 체외각 전자가 동그랗게 돈다고 가정하면 면적은 파이 A 제곱이죠. 그리고 전류는 I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AZ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서 오른손 방향으로 AZ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비벡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벡터. 자, 자세히 보면 이 문제는 7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구했어요. 온형 루프에 의한 자기장 구하는 문제인데 그때는 Z축에서만 구했습니다. 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심축에 놓여 있는 경우만 다뤘으니까. 근데 온자는 어디든 분포하죠. 어디든 분포하니까 임의의 점에서 값을 구해야 돼요. 임의의 점에서. 그래서 그 임의의 점을 PR 세타 파이라고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미소 전류솔 잡고 이거에 의한 비오사바로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비오사바로 법칙. 자, 일단 비벡터를 구할게요. 그래서 H당 다르게 뮤제로가 들어가고요. 미분소는 어떻게 되죠? IDL 벡터가 되겠죠. 자, IDL 벡터가 되고, 자, 요 벡터를 요 빨간 줄을 R 벡터라 그러면 R 벡터랑 외적한 것이다.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니까 4파이 R 제곱인데 R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4파이 R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오사버러 법칙으로 요 미분소에 의한 그 미분 자기장 벡터를 식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DL 벡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AD 파이니까 DL 벡터는 AD 파이 A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 벡터를 보면 자, 요렇게 가는 거니까 R 벡터는 RAR 빼기 5벡터는 로우 A 로우니까 마이너스 로우 A 로우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R 로우 자 구좌표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원통좌표계가 되니까 이런 좌표계의 변환에서 외적 구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간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R이 온자의 반경은 작으니까 이게 온자 레벨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R이 A보다 큰 경우를 가정을 일단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R 벡터와 A가 작으니까 요 R 벡터가 같다. 그래서 요 R 벡터 대신에 R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뮤제로 I AD 파이에 A 파이. 자, 외적 RAR 빼기 로우 A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쓰고 보니까 좀 간단해진 것 같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표계가 다른 단위 벡터 간 외적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책에서도 유도하진 않았어요. 자, 쉽진 않아서 유도는 안 하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좌표계 변환하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때 m은 i 파이 a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 방향과 A 세타 방향의 값을 갖는다. 자, 이거를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학기 때 전기 쌍극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일렉트릭 다이폴을 해서 만든 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뒤에 가로가 되게 똑같죠. 그래서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로 만들어서 그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와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자기장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일단 구해졌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식의 유도, 복잡한 유도, 실제 유도하려면 2페이지, 3페이지 걸려요. 그거보다는 개념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좌표계 변환을 통해서 유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얼마나 유사한지 보기 위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전하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모노폴이라고 부릅니다. 모노폴. 그럼 모노폴은 전이차 V 그리고 전기 강도 E를 구할 수 있죠. 자, 자기장에 대해서는 모노폴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걸 잘라서 N만의 자석, S만의 자석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게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얘를 뭐라 그랬어요? 다이폴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 차지가 있을 때, 자, 그거에 대해서 V를 구하고 E를 구하면 이렇게 단위 벡터가 E 코사인 세타 ER 플러스 사인 세타 E 세트 그리고 R의 3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QD 이렇게 주어지는 전기장이 나온다. 자, 요거와 유사하게 이쪽에 플러스 QM 그럼 그림을 따지면 이런 거죠.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 뭐 이런 식의 조그만 막대 자석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바 마그네트 막대 자석, 작은 막대 자석이나 아니면 동그란 이런 작은 커런트 높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자, 아래 3승에 반비례하고 단위 벡터는 이렇게 주어지고 똑같죠. 그리고 QD 대신에 뮤0 M이 주어진다. 자, QD 대신에 M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유사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류도프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을 갖다가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위쪽 방향이 되죠. 그 방향이 뭐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이 된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방향이 된다. 자, 얘를 막대 자석을 놓게 되면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 S극이면 N극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M이 놓인 거랑 이 자기력선이 동일하게 나온다.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M은 전류와 이 면적 S와 그거의 수직인 방향을 갖는데 이거랑 작은 막대 자석인데 N극에 가상의 플러스 QM이 있고 S극에 마이너스 QM이 있는 모양과 유사한 꼴을 갖는다. 그리고 방향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한 개를 이런 조그만 막대 자석이나 조그만 커런트 루프로 모델링 하는 거죠. 자, 커런트
루프나 마그네틱, 마그넷, 바 마그넷으로 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식을 유도한 것이고요. 언제나 방향은 어떻게 잡는다? 오른손의 법칙으로 잡고 그래서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뭘 했어요? 물질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하나를 마그네틱 다이폴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 내에서 마그네틱 다이폴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토크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N극과 S극이니까 자, N극은 여기로 회전하고 S극은 이쪽으로 회전하겠죠.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가 된다? N, S 이렇게 배치가 되는 꼴을 갖는다. 자,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빨간 걸 N이라 그러고 파란 걸 S라 그러면 자, 이런 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NS 꼴의 모양을 가지고 배치가 된다. 자, 배치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거의 방향은 N극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작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이런 방향을 갖는 거죠. 이런 방향을 갖는 것이다. 자, 막대 자석을 놓고 가면 그렇게 되고요. 커런트 루프라고 가정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 자,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면 이 방향이 이렇게 된다. 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외부 자기장만 있어요. B0만 있어요. 물질 밖에는. 자, 그럼 물질 안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 안에는 뭔가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M과 이 물질 밖에 그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거죠. 이 두 개의 방향은 같죠. 근데 여기가 경계가 있는데 연속이 돼야 되겠죠. 갑자기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요걸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물질 밖에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물질 내로 들어가면 물질 내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작아지고 그 작아지는 만큼 뭐가 생긴다? 자화가 생긴다. 그 자화를 M이라고 한다. 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물질을 상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라마그네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이제 카이엠과 뮤알이 나오는데 이게 1보다 큰 거. 그런 게 상자성 물질이고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물질로 들어가면 그 외부 자기 작아지는 물질이 상자성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장에서 분극을 배우죠. 분극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전기장이 있을 때 그게 물질로 들어가면 요 값이 작아지고 그만큼 뭐가 생깁니까? 분극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M1, M2 두 개가 주어져요. 값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면 이렇게 되겠죠. 자, M1이 주어지고 M2가 주어지고, 자, 요 L2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하는 문제니까 M2에다가 여기서 자기장은 M 안에 생기는 자기장밖에 없으니까 M 안에 의한 자기장 B1을 곱해서 외적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T2는 M2 외적 B1이 되겠죠. 만약에 T1을 구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M 안에다가 M2에 생기는 자기장을
외적하면 되겠죠.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자, M2를 먼저 구하면 3AY죠. 자, 그리고 B1은 이미 구했는데 이게 3승입니다. 3승. 4파열의 3승에 뮤제로 M 그리고 단위 벡터가 주어지는 거고요. 요 둘을 외적하는 문제니까 이건 뭐죠? 결국에는 좌표계 변환을 할 수 있느냐, 벡터 외적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직각좌표계고 얘는 구좌표계니까 직각좌표계를 구좌표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M2를 바꾸면 되겠죠. 또 3이 빠졌네요. 자, 직각좌표계를 온통좌표계로 바꾸는 문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좌표계 값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5 루트 5분의 요게 사인이니까 5가 되죠.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5 루트 5분의 10이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자,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 xy 평면으로 투영을 하면 4 마이너스 3 0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파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라고 주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루트 5분의 1, 여기다가 5분의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루트 5분의 2, 여기다가 5분의 마이너스 3, 여기다가 5분의 4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자, AX, AY, AZ 놓고요. 여기에 요 값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파이 아래 3승분의 뮤제로 M을 놓고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이렇게 해서 외적을 치면 되겠죠. 책에 요 푸는 과정과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노트에 풀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8.5절. 자, 8.5절입니다. 이제 8.4절에 마그넷 다이폴 모멘트와 그 다음에 토크 뭐 이런 개념으로 물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물질을 한번 적용해 보자. 자, 그래서 전기장에서는 폴라라이제이션 분극을 정의하고요. 자, 자기장에서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자화 벡터를 정의합니다. 자화 벡터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분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얘가 이렇게 시프트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거리가 시프트 되는 만큼의 거리가 D라고 하고, 자, 이 전하량을 Q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를 외부 자기장이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QD에서 생기는 분극으로 나눠서 풀 수 있다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분극을 분극 벡터 P를 정의했죠. P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P는 어떻게 되죠? 카이0, 카이2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정의했고요. D 벡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1 플러스 카이를 비유전율, 상대 유전율로 정의를 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봤더니 어떻게 됐죠? 외부 자기장이 만약에 10이 들어갔다, 10이 인가됐다. 자, 그러면 비유전율이 만약에 4라고 치면 여기가 1 플러스 여기가 4니까 분극 벡터 D와 그 다음에 P 벡터와 D 벡터는 이 시기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 내 전기장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분극으로 저장된다. 자, 그거의 비유, 얼마나 분극으로 저장되는지를 이 상대 유전율이 결정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건 전기장이고요. 자기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분극 벡터에 비례되는 거를
자화 벡터 m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때 카이 m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거를 비례한다고 정의하고 그러면 비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때 요거를 뮤r, 자, 뮤r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뮤r. 그래서 상대 투자율, 비투자율 이렇게 정의한다. 정의한다. 자, 입시론 제로랑 뮤 제로는 자유 공간에서 값이고요. 입시론 R과 뮤 R은 자유 공간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외부 자기장이 12인가 됐다. 그리고 비투자율이 4다. 그러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물질 내 자기장은 작아지고 그 작아진 만큼이 어디로 간다? 자화 벡터로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의 B가 어떻게 된다? 비투자율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에서는 분국이 언제나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어요. 입시론 R은 1보다 같거나 크다. 자, 자유공간에서는 1이고요. 물질이 있으면 분국은 무조건 생기니까 조금 클 수 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기장인 경우에 분국이 있어 생기니까 외부 자기장이 물질 내에 들어오면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만큼 분국으로 저장이 된다. 자,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체외곽 전자의 공전만을 따지면 이게 같아요. 같아. 근데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도 하죠. 전자에 자전이 있습니다. 자전. 근데 이 공전과 자전은 뭔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줘요. 좋아요. 스핀 방향이 반대야. 반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더 크면 뮤r이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더 크면 뮤r이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다. 심지어는 초전도체가 되면 0이 됩니다. 초전도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외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핵도 자전합니다. 핵. 자, 핵은 공전하지 않죠. 여러분, 핵이 있으면 얘는 아주 작죠. 체외곽 전자가 있고요. 나머지 전자들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체외곽 전자가 공전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자전도 하죠. 자전. 근데 이것들은 서로 물질마다 서로 뭐 상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핵은 공전하지는 않아요.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그래서 핵도 스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에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이오 쪽에 뭔가 응용을 해서 MRI 쪽 의료 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 따로 또 배워야 돼. 이건 전자기학에선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작으니까 값이. 근데 아주 큰 자기장에 그 값이 어떤 효과를 발휘해. 그래서 뭔가 의료기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자기학에서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체외곽 전자의 공전 그리고 체외곽 전자의 자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이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 재료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뮤R 값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먼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난 마그네틱. 자성이 없다 그래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뮤R이 없는 거. 자, 그거는 뮤R이 1이라는 거죠. 뮤R이 1. 1인 거는 비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질을 뮤R이 1보다 작은 거. 자, 물질이 1보다 큰 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큰 거는 아까 설명했어요. 외부 자기장이 물질 내에서 작아지고 그만큼 자화 벡터가 생긴다. 자성을 띈다. 그래서 그거를 파라마그네틱 상자성이라고 한다. 근데 그 값들은 아주 작습니다. 자, 근데 자전의 스피이 더 커가지고 외부 자기장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실제 공전은 뭐 지구로 따지면 꽤 크게 돌고 자전은 작게 도니까 공전이 더 클 것 같지만 실제는 자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문제라서 그게
뭐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대부분의 물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자성을 안 띄느냐 반대로 띄느냐, 외부 자기장의 물질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값이냐면 뭐 0.99998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1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자성이지만 자석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상자성도 이 값이 1.0001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백금이나 텅스텐 같은 게 상자성 물질인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실제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아주 큰 강자성 물질입니다. 니켈이나 철 같은 거죠. 이 자성 물질을 강자성, 페로마그네틱이라고 부릅니다. 페로마그네틱, 강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크면서 또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자, 물질은 반자성, 그래서 체각전자의 모멘트가 있어가지고 이 궤도 공전 모멘트랑 스핀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 거의 1보다 같거나 작은 거, 그걸 반자성. 근데 상쇄되지 않고 궤도 모멘트가 약간 큰 거, 그걸 상자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둘은 응용이 별로 없어. 대부분 응용은 뭐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선형이면서 뮤알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크죠? 자, 강자성체, 페로마그네틱 물질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한 250 정도. 250. 그럼 거의 뭐 외부 자기장이 몇백 분의 1로 작아지는 거죠. 한 200분의 1로 작아지는 거죠. 250이니까. 그만큼 자아가 되는 겁니다. 혹은 규소광. 얘는 더 높아요. 이거는 규소광은 뭐냐면 철에다가 아주 미세한 실리콘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특별히 자성 물질을 많이 띄는데 뮤알이 이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철하고 니켈을 잘 비율을 조절해서 만들면 그걸 펌얼로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10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요 값이 됩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망간과 철과 산소, 혹은 아연과 철과 산소, 이것들의 조합인 페라이트, 이것들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다 비선형 물질이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데 쓸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이제 강자성체는 자성체 차폐할 때 쓰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스마트폰 안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놓는 거, 이게 이제 차폐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뭔가 자성 성분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면 이런 방향으로 뭔가 상자성체인 경우에 배치를 하려고 할 텐데 배치가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철로 실드를 하면 요 안은 외부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없고 요 바깥에 철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외부 자기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것들을 실드라고 합니다. 실드. 자, 외부 자기장이 철에 의해서 자아되는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부로 안 가요. 그래서 마그네틱 실드. 병원에 가면 MRI 장비실은 거의 철로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마그네틱 실드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비선형이라고 했는데 이 비선형은 어디 쓰이냐? 메모리 소자 같은 데 쓰인다. 자, 그런 걸 특별히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릅니다. 히스테리시스. 뭔가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여기가 X축이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Y축이 그 물질 내에 저장되는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던 점을 외부 자기장을 쭉 가해요. 그럼 처음엔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하다가 자, 어느 값 이상이 되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선형적으로, 선형이면 직선이어야 되는데 비선형적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여기가 맥스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 0으로 갔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속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외부 자기장은 없는데, 자, 0이라는 게
외부 자기장은 없는데 한번 자속을 가해주면 남아 있는다는 거죠. 자, 그걸 잔류자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 자기장을 넣어서 잔류자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모리로 쓸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카세트 테이프, 이런 옛날식의 뭐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물질은 다 이런 잔류자기를 이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